콜로라도주에서 이스라엘 지지 모임을 겨냥한 화염병 테러가 발생해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범죄 혐의를 받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한 공원에서 대규모 총격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체육대회 우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출전 규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미전역에서 판매된 쇠고기 스튜 통조림이 이물질 발견으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외국산 철강 제품 50% 관세 부과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2배 인상 발표에 상대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신뢰를 잃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느닷없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세 2배 인상 발표.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철강 알루미늄 3대 대미 수출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양측 장관급 통상 책임자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협상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발효하기로 한 4일입니다. 유럽연합은 연일 맞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his decision adds further uncertainty to the global economy and increases costs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It also undermines our ongoing efforts to reach a negotiated solution with the US.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까지 불과 5일의 말미를 두고 전격적으로 품목 관세 2배 인상을 예고한 만큼 특유의 압박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뒤따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한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two leaders will likely talk this week. 지난 4월 일방적인 상호관세 발효 후 13시간 만에 90일 유예, 중국과 통상 전면전을 선포했다가 급선회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큰 소리를 친 뒤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타코라는 풍자까지 나왔습니다. But if they're just threatened, then it's certainly chaotic. It's not good. But the outcome, if tariffs remain low, then it's not going to be as bad for the economy.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게 현지 시간으로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이스라엘 지지 모임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발생해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볼더 다운타운에 있는 펄스트릿 몰에서 45살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이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발화 물질을 군중을 향해 던졌습니다. 당시 몰에서는 2023년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솔리만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50대에서 80대 참석자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솔리만을 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은 화염병 16개도 추가로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솔리만을 1급 살인미수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번 사건이 특정 대상을 겨냥한 폭력 행위임이 명백해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While at this time it appears the perpetrator acted alone, we do continue to investigate all possibilities and pursue all investigative leads. If we uncover evidence that others knew of this attack,
or supported the subject in this attack, rest assured that we will aggressively move to hold them accountable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Violent terrorism, it's acts of terrorism in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is case in Boulder, Colorado is being investigated as. Kudos to our FBI director, Kash Patel, for immediately calling this a targeted terrorist attack. That's clearly what it was. 한편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2022년 B2 비자로 입국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비자가 만료돼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테러 사건이며 이는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법 반미주의자들을 추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지난 5월 보스턴과 우스터, 스프링필드, 로웰 등 여러 지역에서 1,461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으며 이 중 277명이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90명은 미국과 본국에서 마약 밀매와 성범죄, 아동학대와 살인 등 범죄 전과가 있거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50여 명은 이전에 추방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아폴리 연방검사는 이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범죄자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someone who is here illegally chooses to engage in crime, when they bring fentanyl into our neighborhoods, sell firearms to gangs, or assume false identities to collect benefits intended for vulnerable Americans, these are not immigrants. They are criminals, and they will be treated as such. 한편 매사추세츠주는 주 법원 공무원이 연방 이민구금 영장만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 이민 당국은 지방 경찰의 협조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민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한 공원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어제 저녁 붐아일랜드 공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3살 여성 스테이지나 와이팅 씨가 숨지고 남성 5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으며 총성이 울린 직후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도주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사람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가담한 용의자가 1명 이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는 100여 발에 달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outrageous. It's more akin to a war zone. The amount of shell casings that the officers are recovering here than something that you would find in a park. It does appear that there was some type of a large gathering here at the park, possibly a barbecue or something else, and that an altercation then erupted into gunfire.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의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고교 체육연맹 CIF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출전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학군에 오는 6월 9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CIF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라 운동부나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한 CIF 육상 대회를 비판하며 연방 지원금 중단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CIF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생물학적 여성 선수에게도 동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CIF 대회에서는 주루파밸리 고교의 트랜스젠더 선수 에이비 에르난데스가 여자부 트리플 점프와 높이 뛰기에서 각각 공동 1위를 차지해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감소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격차가 1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약 5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27.8%, 타운하우스는 33%, 콘도는 무려 83.5%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과 상승한 몰기지 금리, 여기에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구매 수요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Time is not on your side right now. Sell earlier rather than later. And it's really important to price your home correctly for the current market and not use comps that are outdated because you don't want your home to sit. 이번 격차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로 미국 주요 50개 도시 중 31곳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그중 마이애미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약 3배 많아 공급 과잉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주택시장 침체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집값이 지난해보다 최소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진드기로 인한 질병 사례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 전역에서 보고된 라임병 사례는 8만 9천 건 이상으로 지난 20년 사이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옮기는 세균성 감염증 가운데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은 독감과 매우 유사하며 발열과 피로, 두통과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동전만한 크기의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더워지고 습해진 환경이 진드기 개체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does seem like it'll be sort of a hot year for ticks. Early symptoms of Lyme disease, unfortunately, going to look a lot like the flu. So there'll be things like fever, fatigue, headaches, and muscle aches. 당국은 진드기가 많은 곳에 갈 때는 긴팔과 긴 바지 등을 착용해 노출되는 피부를 최소화하고 숲이나 풀이 많은 지역에 다녀온 후에는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살 여성이 애리조나주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카츠데일 경찰국은 숨진 여성이 하이킹을 즐겨왔던 인플루언서였으며 지난달 말 스카츠데일 인근 트레일에서 해나 무디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 씨는 지난 5월 21일 하이킹을 간다며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이 오후 8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종 여성의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헬기, 경찰관들을 투입해 4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밤늦게 중단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20명이 넘는 인력이 마리코바 카운티 셰리프국 구조팀과 함께 수색을 재개했고 정오쯤 트레일 입구에서 약 600피트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무디 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4만 5천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등산과 피트니스,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국은 시신에서 외상이나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검시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시 현장은 기온은 화씨 100도, 섭씨로는 약 38도를 넘는 무더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츠데일 경찰국은 무디 씨의 사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 중이던 쇠고기 스튜 통조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긴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조지아주 터커에 위치한 호멜푸즈가 제조한 20온스의 딘티 무어비프 스튜 제품에서 나무 조각이 확인됐다며 클래스 1 긴급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5년 2월 4일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2028년 2월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비자 3명이 나무 조각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다행히 부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은 입과 목, 위장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심하면 질식이나 장, 천공, 사망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미 미 전역 소매점에 유통된 상태며 소비자들은 즉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물질 유입 경로로 운송용 목재 팔레트나 공정 중 사용된 장비에서 나무 조각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멜푸드 측은 최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며 다른 딘티무어 제품은 이번 리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년 여성이 아침마다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4만 7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하루 한 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신 50대 여성의 경우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과는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신 여성에게만 나타났고 디카페인 커피나 카페인 함유 차에서는 같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커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의 생화학적 작용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불안장애,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하며 이번 연구는 아직 학계의 공식 평가를 거치지 않은 초기 연구라며 건강정보로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던 중국인 유학생 장유룽 씨가 뒷문 입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던 중국인 유학생 장위룽 씨가 뒷문 입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졸업식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연설하며 하버드 400년 역사상 졸업 연설을 한 첫 중국 여성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연설 직후 그의 아버지가 중국 정부가 승인한 환경재단의 집행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장 씨가 하버드에 입학할 때 이 재단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장 씨는 해당 추천서는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며 입학 과정에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현지 시간 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연방판사 881명을 직접 뽑는 특별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고유 번호를 직접 투표용지에 써넣는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했는데요. 전체 유권자 1억 명 중 투표소를 찾은 이는 10명 중 1명꼴, 추산된 투표율은 13%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선 친여당 성향의 판사 이름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커닝 용지가 발견돼 선거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고요.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셰인바훔 멕시코 대통령은 최초로 1,300만 명이 사법 선택권을 행사했다며 완벽한 성공이라 자평했는데요. 멕시코 대법관 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현재 당선권에 들어있는 후보들은 모두 친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똑 닮은 밀랍 인형을 검은 포대자루로 납치합니다. 훔친 밀랍 인형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 세워졌고 뒤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펼쳐졌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인 이들은 프랑스와 러시아 간 가스, 화학비료, 핵 분야의 경제 협력을 규탄하며 가짜 지폐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프랑스 기업들이 러시아와 거래를 지속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인형은 시위 이후 밀랍 인형 박물관에 돌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한국은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모두 막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공직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선 유세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한 곳에서 내란 종식의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약 40여 분간의 연설을 마친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한 뒤 애국가를 부르며 여의도 집중 유세를 끝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기도 했습니다. 21년 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는 교회로 향한 이 후보는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개혁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는 수평적,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국민 속에서 호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하남, 광명 등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돌면서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 두 가지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유튜브 생방송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를 거쳐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에서 막판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유세에서는 가족 모두 무대 위에 함께 했는데 깨끗한 한 표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을 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연설에서 깨끗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부인 설란영 씨와 딸 동주 씨,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무대에 함께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유시민 작가의 비하 발언을 재차 겨냥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경선을 치른 한동훈 전 대표도 마지막 유세에 함께했고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도 무대에 올랐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새미래민주당을 뜻하는 푸른색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이 밀집한 홍대와 강남에서 거리 인사에 나서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유세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은 민족적 비극이라면서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은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유족 측의 사과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엔 부산으로 향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재차 사과하면서 당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엔 부산에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경부선 상행선 유세에 나서며 막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대구 경북을 찾아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미가 특별한 서울의 지하철역들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범보수 진영의 대안을 자처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거듭 거대 양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한 표는 윤석열과 계엄에 찬성하는 한 표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면 유죄 판결을 되돌리려 법까지 바꾸는 독재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라며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이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전 노동자들의 고궁농성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한 곳 한 곳 찾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여온 4호선 해화역에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온 정치권, 특히 이준석 후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공중파에서 언어성 폭력을 마음 놓고 짓거렸던 그 정치인은 바로 장애인을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던 그 후보 아닙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군이 숨진 2호선 구의역에서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년 전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강남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공직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치권에서는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로저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로저스의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왔다며 로저스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는 이재명 후보도 SNS에 평화에 투자하자는 로저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자신은 어느 후보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짐 로저스의 정반대 발언을 소개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던 김진양 이사장은 SNS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송경호 교수가 짐 로저스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들은 성명 초안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이 말하는 것 치고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그럼 수위를 조금 낮춰보겠다는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완성하자 로저스는 이 내용이 좋다고 답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짐 로저스는 MBC에 성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 knew the guy and I just thought he was making a general statement. I had no idea that this was so involved and would be taken as an endorsement of a political candidate. 짐 로저스는 자신은 외국인이며 한국 유권자도 아니라면서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가 와가지고 많은 리커를 보지만 머세디스 벤츠에 집중해서 있는 리커는 바로 워닝 라이트, ESP 워닝 라이트에 나오는 이슈입니다. 이 워닝 라이트는 차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거냐면은 Electronic Stability Programming은 차가 운전할 때 되게 뚜뚜뚜한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뭐 갑자기 레프트를 할 때 갑자기 라이트를 할 때 Stabilization,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Federal Government가 꼭 넣게 해야 되는 ESP Warning Light입니다. 이 이슈가 지금 4월 2025년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High-End Mercedes Line, 그러니까 S500, AMG, Mercedes 63 높은 라인을 타고 계신다. 그러면은 곧바로 딜러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ESP 워닝 라이트 때문에 들어옵니다. 리컨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하고 무료로 차를 고치기 바랍니다. ESP 워닝 라이트가 뜬다. 아니면은 다른 워닝 라이트가 뜬다. 워닝 라이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워닝 라이트가 뜬다는 거는 물론 전기 컴포넌트가 이슈가 있어서 워닝 라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뜰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진짜 그 컴포넌트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뜨는 워닝 라이트가 있다 하시면은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차를 수리하러 맡기셔야 되는 우리가 habit, 습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머세디스 4월 2025년도에 리컨 노티스를 받았는데 다른 차도 똑같은 매니팩처의 소프트웨어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닝 라이트가 뜨면 곧바로 들어가는 거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